자, 지금 보시는 게 기초입니다. 근데 세 종류의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가 일자로 내려오는 기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오는 기초가 있고, 오른쪽 거는 옛날에 썼어요. 요즘은 왼쪽 거 써요. 근데 오른쪽 거 썼다고 해서 감점 요인 없어요. 왼쪽 거 썼다고 해서 감점 요인 없어요.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 방식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시험에서 보는 건 뭐냐면 저 깊이요. 700mm, 400mm 되어 있는 저 깊이 있죠. 저 깊이를 봐요. 저게 뭐냐면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동결선. 그러니까 겨울 동자에 매질 결자. 그러니까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흙이 얼어요. 그랬다가 봄에 날씨가 풀리면 흙이 녹습니다.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깨지는 거죠. 기초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정 깊이 밑으로 땅을 파니까 그 땅이 얼지도 않더라 이거죠. 1년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더라. 그게 동결선입니다. 지표면에서 중부지방,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있죠. 뭐 이런 데는 700mm. 남부지방, 뭐 예를 들어서 목포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아니다. 다시. 목포, 제주도, 남부지방은 700mm. 남부지방은 700mm, 중부지방 900mm, 북부지방 1100mm. 이해되시죠? 다시요. 남부지방 700, 중부지방 900, 북부지방 1100mm. 이렇게. 근데 똑같은 중부라 그래도 산간이냐 도시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동결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근처에 동결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시공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동결선이 얼마인가를 체크하고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게 지표면이란 뜻이에요. 요게 지표면이란 뜻이고, 여기 700에 400mm 내려온 요 1100mm 있죠. 네, 여기가 동결선입니다. 이 깊이가 동결선이에요. 동결선이고, 이 아래 이제 잡석 다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자 보세요. 차이가. 얘는 그냥 벽체만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단열재 있죠. 단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일반 벽. 흔히 이야기하는 내벽 있죠. 내벽. 그러니까 내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외벽은 여기 중간 거나 제일 왼쪽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거 하고 제일 오른쪽 거 두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요. 6번이죠. 1, 2, 3, 4, 5, 6을 만들어 주시고 칼라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선 마젠타, 즉 6번을 안 써요. 6번 색을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레이어는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색상을 먼저 지정해 주세요. 순서대로 그냥 1, 2, 3, 4, 5, 7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자, 레이어 이름 순서대로 얘는 중심선, 얘는 단면, 자, 얘는 마감, 얘는 치수 문자, 문자 치수라고 할까요?
그 다음 얘는 해칭, 얘는 인면, 이렇게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선의 모양이에요. 중심선이니까 로드. 자, 센터 하나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이 센터를 써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ISO 04 W100이라는 거 있죠? 요거 쓰셔도 괜찮아요. 얘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로드. 히든이 또 하나 있죠? 히든. 또 있죠? 팬텀. 팬텀이 아니구나. 배팅. 자, 요렇게. 중심선, 은선, 배팅선 총 3개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한번 불러와 보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은선이 없죠, 그죠? 은선도 없고 배팅도 없어요, 그죠? 그냥 냅두면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따로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단열재, 그리고 색상은 파랑색, 그리고 여기다 배팅 이렇게 넣어 줄 수 있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열재가 많지도 않고 단열재를 해치랑 같이 넣어 줄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자, 여기가 방수죠. 방수는 마감선이에요. 방수는 마감선이고, 그 다음에 히든선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레이어는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뭘 주면 돼요? 선의 굵기를 주면 돼요. 선의 굵기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레이어에서 주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출력할 때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출력을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선의 굵기를 줍니다. 0.1, 0.1, 자, 0.2, 0.3. 아니, 이렇게 갈까요? 얘가 0.4, 0.3, 0.1, 얘가 0.2, 그 다음에 그린 0.3, 문자 0.3, 블루 0.1, 화이트 0.3 이렇게.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면선은 0.4, 치수 문자 0.3, 그 다음에 마감선 0.2, 그 다음 해칭선 0.1, 중심선 0.2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은 겁니다. 선 굵기도 이렇게 0.1부터, 그러니까 0.2부터 0.3, 0.4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A4 용지에다가 이 요구사항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기초 및 지하실 벽체 철근 콘크리트로 하세요. A측 단면, A 부분 단면 상세 40분의 1로 하세요. 남측 인면도 50분의 1로 하세요. 그다음 벽면에 마감재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주위 배경, 도면 요소 고려하세요. 그다음 벽체는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넣고 시멘트 벽돌 0.1B, 1.0B, 내벽 1.0B 시멘트 벽돌로 하세요.
단열재 외벽은 120mm, 바닥은 85mm, 지붕은 180mm. 그 다음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로 해주세요. 그 다음 벽체 중심에서 550mm 처마 나옴. 이거 600mm도 있고요. 550도 있고 500도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반자 높이 2400. 그 다음 창호. 목재 창으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 알루미늄 셔시로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창호가 알루미늄 셔시고 난방은 온돌 난방. 일체식으로 표현하고 상부 캐노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현관 상부 캐노피 작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쭉쭉 다 그렸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의 색상을 정리하여 출력하세요. 흰색은 0.3mm, 노란색 0.4mm, 빨간색 0.2mm, 녹색 0.2mm, 하늘색 0.3mm, 파란색 0.1mm. 자, 근데 마젠타 없죠. 그죠? 그 제가 1, 2, 3, 4, 5, 7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노란색이 제일 굵은 선이죠. 단면선. 그죠? 0.4mm. 그 다음에 흰색이 0.3mm죠. 인면선. 그 다음에 0.3mm가 하늘색이 하나 더 있네요. 치수 문자. 문자가 중간 굵기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중심선. 빨간색은 중심선. 그 다음에 녹색은 마감선. 파란색이 단면선. 아니, 단면선이래. 해칭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제가 쭉 정리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원래 치수선, 치수보조선이 가는 선이에요. 문자가 중간 굵기고 하늘색이 결국 문자란 뜻이에요. 문자란 뜻이고 여기 보시면 녹색이나 빨강색이 가는 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치수선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늘색이 통틀어서 그냥 같이 써버리는 경향이 많은 거죠. 자, 그 레이어를 여기 있는 색 이렇게 정리해서 쓰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 레이어를 그래서 이렇게 6개만 만들어 놓고 쓰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단면입니다. 단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단면을 체크해 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 기초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시공 순서를 봤단 말이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라운드 위에 규준틀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라운드 위에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그라운드 위에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리는 거죠. 자, X라인. X라인 0도, 90도. 그럼 요 선은 뭐가 돼요?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라운드와 규준틀, 지표면과 규준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텁하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텁하기 옵셋 700mm, 다시 옵셋 400mm, 다시 옵셋 50mm, 다시 옵셋 200mm. 그라운드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파내려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두께 420mm입니다. 벽의 두께가 420mm예요.
바깥쪽으로부터 0.5B, 단열재 120mm, 안쪽으로 시멘트 벽돌 1.0B. 그래서 다 따져놓고 보니까 420mm.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420 나누기 2.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바꾸시고. 그러면 얘가 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판이 여기 200mm씩 떨어져 나가요. 옵셋 200mm. 그 다음 여기 잡석 다짐하고 미창 콘크리트가 100mm. 그래서 옵셋 100mm.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필렛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를 하나 트림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트림하시고 그 다음에 필렛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필렛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를 트림하시고 이 부분,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를 트림하시고 그 다음에 필렛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요, 다시 확대해서 필렛을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트림으로 여기를 끊고 여기를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의 색깔만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감이에요, 마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는 단면이 되는 거고 이 아래는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레이어를 바꿔보시죠. 중요한 건 치수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눈 감고 이게 막 쭉쭉쭉쭉 머릿속에 치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여기에 이제 해칭선이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칭선 보이시죠? 여기 해칭선 각도라든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잡석 다짐에 대한 해칭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도는 30도로 하시고 라인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립니다. 렉탱글.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 각도가 60도입니다. 요 각도가 60도고 그 다음에 이걸 45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점에서 45도로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요. 얘는 45도 방향입니다. 얘는 60도 방향이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 사각형을 지우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레이어는 단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치로 단면이래. 해치요, 해치. 해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버리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카피. 쉬운 거 씁시다. 명령어 쉬운 거 쓰자고요. 기준점 여기로 잡습니다. 기준점 여기 아니에요. 오른쪽 상단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 피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모양 됩니다. 제가 해치의 색상을 좀 바꿔 놓죠. 안 보이니까 제가 해치의 색상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카피.
선택하고 엔터. 오른쪽 상단이 기준입니다. 오른쪽 상단이 기준이 돼서 클릭. 자, 이때 어레이 개수는 5개. 그 다음 피트로 끝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간격은 누가 맞춰요? 캐드가 알아서 맞춰요. 수량은 5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위로 올라갑니다. 자, 트림. 여기 이제 그라운드 표시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라운드 표시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사각형을 하나, 총 4개를 만듭니다. 어레이 4개, 이렇게요. 4개를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해치를 씁니다. 자, 이렇게 안쪽부터 할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치를 쓰는데 어떤 해치냐? 유저 디파인이요. 간격은 50mm. 각도는 45도. 그 다음 프로퍼틱스 열어서 해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유저 디파인 45도, 50도 간격. 자, 엔터. 하나 더 해야 돼요. 해치. 이번에 아래쪽 삼각형에다가 각도를 135도로.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사각형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우시면 얘가 그라운드 표시입니다. 이게 그라운드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로 그라운드 GL, G, L, 이렇게 써놓으면 그라운드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 도면은 뭐냐면 이 도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위에까지 이제 계단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계단이 있고 이 위에 이제 여기에 온돌이 여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옵셋 450mm, 그 다음 옵셋 100mm. 자,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200mm. 여기죠?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적당히 위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선 연장하고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20mm. 여기가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죠. 단열재. 단열재 120mm. 다시 옵셋 60mm. 얘가 단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단열재가 들어가면 돼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40. 그러면 이렇게 엄청 큰 모양이 나옵니다. 자, 20 하면 적당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얘 배팅은 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문제는 뭐예요? 얘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세요.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면 얘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 바꾸는 거예요. 얘를 바꾸는 겁니다. 0.5 더 작아야 되네요. 0.3 0.2 0.2가 0.3이 무난하네요. 이렇게요. 딱 맞게 0.25 그럼 조금 작고 0.3 네, 이렇게요.
어떤가요?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자,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해치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뭘로 들어가냐면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AR, BR, STD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스케일 1로 주시고 각도 0도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AR, BR, STD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얘가 벽돌이에요. 표준 벽돌. 얘가 표준 벽돌입니다. 각도 0도, 그 다음 크기 1 해서 주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Set Origin이요. Set Origin 버튼을 누른 다음에 클릭해주면 딱 맞게 떠요. 한 번 더 해치 클릭하고 Set Origin을 이용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딱 해치가 맞게 뜹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0분 쉬었다 하죠. 지금 추측이 가시니까 가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큰 감이 있죠.
25. 그러면 이제 적당한 거 아니고 얘를 B할 수가 있죠.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그럼 모양 잡히잖아요. 이때 셋 보이시는 줄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치를 맞추시게 돼요. 셋 오리지널 이거 이렇게 딱 맞으시죠? 이거 튀어나오는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볼까 합니다. 자, 카피. 자, 이번엔 두 번째 건데요. 자, 옵셋 420 나누기 2가 아니군요. 자, 100mm 420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100mm 그 다음에 420 이해되시나요? 중간 거예요. 중간 거. 그 다음 옵셋 200mm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립니다. 45도 사선으로. 자, 라인 이렇게 45도 사선을 그리고 요 간격이 250 이상. 옵셋 250. 그러면 선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나머지는 요 높이가 똑같습니다. 옵셋 50, 200. 이 높이는 똑같아요.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200, 다시 100. 트림으로 여기 끊고 나머지 필렛. 자, 이렇게요. 여기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복사하시면 돼요. 자,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얘는 이제 내벽이 되는 겁니다. 실내 내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카피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아요. 옵셋 400mm 50mm 200mm 똑같이 200mm 100mm 트림 주고요. 나머지 필렛 나머지 또 카피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쭈루룩 3개 다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치. 자, 이때 누구를 쓰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GIS RC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간격 보이시죠? 18, 그 다음에 15, 10,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다 간격들이에요. 제일 큰 게 RC30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가 3개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단면 모습 보이시나요? 해치 모습. 이 상태에서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적당히 서클을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해치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해치가 있어요. 여기 얘를 주게 되면 콘크리트 해치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해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스 RC 30번 하고 그 다음에 AR 콘크리트 이렇게 2개요. 얘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2개 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초는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외벽은 요거, 내벽은 이렇게 2개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치수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700, 400, 50, 200, 200, 100 이런 치수들 있죠? 이걸 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뭐냐면은 요 다음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계단 단면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똑같아요. 여기 기초가 있고 여기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계단이라는 사실인 거죠. 계단인 거죠.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여기는 테라스 단면이죠. 그러니까 테라스 거실 또는 어디가 좋을까요? 얘는 여기네요. 계단, 현관, 거실 이렇게요. 가장 흔한 패턴이 이거예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가장 흔한 게 이렇게 계단, 거실, 현관, 거실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테라스 있죠.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와 거실.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르는 이렇게 방 나오는 거. 또는 이렇게 잘라서 계단, 현관, 거실. 또는 이렇게 잘라서 욕실, 거실, 테라스. 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방, 욕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테라스, 현관, 거실, 부엌하고 여기가 뭐냐면 지하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똑같은 패턴이라도 이렇게 계속 잘라 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단면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인면을 그릴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계단 단면하고 이 테라스 단면이 똑같아요. 이 단면 그리는 방법이 2개가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계단 단면부터 보도록 하죠. 자, X라인.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요? 그라운드 그려요. 그 다음 뭐 그려요? 중심선 그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라운드하고 중심선부터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계단이에요. 계단.
그라운드는 여기 있어요. 그라운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라운드는 여기 있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700, 400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그라운드로부터 여기까지가 700, 여기까지가 400입니다. 그럼 요 위에 얼마큼 올라가느냐? 바로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가. 바로 이가. 계단의 하나의 높이가 150. 그 다음에 폭이 300. 요거 표준입니다. 얘를 외워두시면 돼요. 계단 하나를 계산할 때 높이가 150, 폭이 300.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야 돼요? 기초부터 그리는 겁니다. 기초부터. 자, 옵셋 420 나누기 2 좌우로 한번.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00 다시 옵셋 400 다시 옵셋 50 다시 옵셋 200 100 그 다음 트림 필렛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다음 전체 선택해서 얘를 마감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선을 그리시면 단계가 조금 줄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시죠. 보통 시험에서는요,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와 있어요. 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적당히 쓰시면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30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보통 900, 1200, 1500 이런 식으로요. 가장 작은 거 900. 그 다음에 1200, 1500 이 정도 쓰시면 돼요. 1200 썼습니다. 자, 옵셋 1200. 그 다음에 계단 한 칸 높이가 150이라고 했어요. 옵셋 150 두 개. 자, 옵셋 300.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요거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만드시면 돼요. 필렛으로 이렇게 계단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단까지 만들어 보시죠.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얼마냐면 700입니다. 이렇게 700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0 줬었죠. 똑같이 700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700mm짜리 선을 하나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요? 바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슬라브 또는 슬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그려야 될 모든 바닥의 두께, 벽 두께는 전부 다 150으로 통일합니다. 실무에서는 120으로 많이 써요. 100, 120 이렇게 쓰는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으로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가 바닥이죠. 그죠? 현관 바닥이죠. 옵셋 150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마감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150. 그러면 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마감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구멍을 뚫어서 필렛. 이거 그냥 필렛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150mm를 똑같이 옵셋합니다. 그러면 계단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계단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계단 끝을 연결해서 옵셋 150mm. 그러면 이렇게 계단 단면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려오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여기랑 똑같이 내려옵니다. 옵셋 50mm 미창 콘크리트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200mm 잡석 다짐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0mm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마지막으로 선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 여기다가 이제 저기를 그려야죠. 자, 라인 이번엔 60도 이렇게 60도 그 다음 렉탱글 다시 45도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잡힐 거고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그럼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요. 자 다시 얘를 카피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니어레스트요. 근처점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를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까지 요 아래까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요 마지막 요 선들 있죠. 얘네들 요 선들을 전부 조인합니다. 조인 이렇게요. 요 선만 이렇게 조인합니다. 여길 조인해 두세요. 조인합니다. 그 다음 어레이 경로 배열이요. 경로 배열 패스 어레이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아이고 다시 선택하고 엔터 경로 지정하면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때 개수를 따지면 되겠네요. 메저보다는 디바이드로 해서 5개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6개 아니면 7개 8개 정도. 엄하게 튀어나가는 거 있죠? 얘네들은 지워주세요. 자요. 그 다음에 모자른 건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가요?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경로 배열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복사하고 로테이트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경로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 여기가 이제 온돌이 됩니다. 여기가 온돌이 돼요. 똑같아요. 옵셋 1200, 중심선에서 1200, 그 다음 옵셋 150,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트림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시공을 할 때요,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바닥 전체를 시공을 해요. 바닥 전체를 쭉 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온도를 넣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우리가 먼저 시공을 이걸 전체를 다 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콩자갈 넣고 온수 파이프 넣고 다시 콩자갈 넣고 마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막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강의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온도를 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있는 자리는 그냥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온도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길 막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길 막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단열재를 놔요.
왜냐하면 온돌이 열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열재를 깔아요. 그 다음에 콩자갈이라 그래서 요만한 자갈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깔아요.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온수 파이프 올리고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시공이 여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시공이 여기까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를 뭘로 막냐면 벽돌로 있죠. 벽돌로 막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렉탱글 900에 아니 90에 50, 60 90,60 카피 이렇게요. 그럼 벽돌 쌓인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크게 쌓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길게 쌓을 수도 있겠죠. 이제 편하신 대로. 자, 저는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한번 쌓아 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마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이란 얘기는 뭐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기 흉한 거죠. 뭐가 보이겠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면 뭐가 보여요? 벽돌이 그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몰탈, 그러니까 시멘트죠. 시멘트 모래를 섞은 걸 몰탈이라고 하는데 몰탈로 이렇게 싹 발라요. 몰탈로 이렇게 싹 발라서 감추는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감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보면은 얘가 기둥이에요. 얘가 기둥입니다. 그죠? 이거 두들겨 보면 달라요, 소리가. 그죠? 얘는 석고보드고 얘는 기둥이에요. 처음에 기둥이 되게 보기 흉하겠죠. 거푸집을 그대로 떼내면 거푸집에서 저희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울룩불룩해요. 울퉁불퉁해요. 근데 그거 만지고 다니면 손 다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몰탈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시멘트로 깨끗하게 싹 바르는 거죠. 우리 눈에 봤을 때 이쁘게. 그걸 그러니까 원래 만든 거에 우리 시각적으로 다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마무리하는 것. 그걸 마감이라고 해요. 보통 마감은 20mm 주시면 돼요. 20mm. 실무에서는 대략 18mm 정도 줘요. 2mm 정도 차이인데 아무래도 마감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재료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재료비 낮춘이라고 조금씩 작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을 20mm를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마감이 20mm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몰딩은 요만큼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몰딩이죠. 그죠? 이런 마감재들은 전부 다 10mm 다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mm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저기 창문 있죠. 창문도 10mm가 튀어나올 거고 여기 걸레바지 있죠. 걸레바지도 벽에서 10mm 튀어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벽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다 10mm 예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감 20mm에 튀어나오는 거 10mm. 그 총 몇 mm가 나와요? 30mm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요. 옵셋 30mm.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끝점까지 이렇게요. 옵셋 20mm 얘는 마감이니까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얘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트림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끔.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를 밟고 다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신발을 벗고 여기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밟고 다니는데 뾰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겠죠.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여기 사선으로 잘라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온돌하고 여기 온돌하고 그 다음에 현관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쪽부터 합니다. 옵셋 20mm 20mm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필렛. 저 같으면 조인을 쓸 거예요. 이거 조인 쓸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옵셋 20mm 이렇게요. 그 다음 필렛. 자, 그러면 마감, 이렇게 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 이렇게 여기 온돌부터 해서 여기 계단까지 마감해 보시죠. 깊이가 있어요. 그냥 여기를 무한정 이렇게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mm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선 연장하고 100mm만 이렇게. 이렇게 100mm만 넣으시면 돼요. 현관하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부분도 보실까요? 여기는 너무 두꺼워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단열재 85mm. 자, 이렇게요. 두께 85mm. 옵셋 85 나누기 2. 자, 단열재. 컨트롤 1키 누르고 자, 이렇게요. 0.2.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15mm. 여기가 이제 강화마루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여기가 얼마가 잡히냐면 50mm가 잡혀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TH 15mm 강화마루, 맨 위에가 강화마루, 그 다음 20파이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간격이 250mm 간격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THK 50, 콩자갈, THK 85, 질석보온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온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온제 85mm, 그 다음 콩자갈 50mm를 까는데 그 중간에 20mm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 그 위에 15mm 강화마루가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온수 파이프를 그려야 돼요. 25mm 옵셋 하시고 여기다가 지름 20mm짜리를 하나 그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크게. 그 다음에 라인. 이때 그려진 이 라인은 중심선. 얘는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룹 이렇게요. 이렇게 그룹이 되게끔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첫 번째 것은요, 여기서부터 150mm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요. 이 끝에서 150mm만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250mm입니다. 벽에서부터 150, 그 다음 250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카피, 어레이 20개만, 그 다음 2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